안녕하세요. 12월 16일 정부에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대출을 줄여 강남과 서울 진입을 막아 서민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공급이 줄어 결국은 가격이 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한풀 꺾일까요? 아니면 더 상승할까요? 지금 부동산 상승을 보고 있으면 마치 빚을 내서라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돈을 좀 끌어와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야 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당분간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가족의 행복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상승은 투기꾼들의 조작이기 때문에 잘못 매수하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금만 때려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달 전 12월부터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2017년 12월 전세 최고점이 꺾이면서 부동산이 하락으로 접어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투기꾼들이 출구 전략을 모색할 시기에 정부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출구를 차단하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습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미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고 좋은 타이밍을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삼국지 속의 제갈량이 적벽에서 바람의 방향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남풍으로 바뀌자 바로 공격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타이밍이 바로 제가 만든 영상 12월과 일치합니다. 사실 제가 만든 영상도 모두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가져온 통계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아마 정부의 예측도 저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12월에 기습적으로 발표할 줄은 몰랐는데요.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내년 4월 선거를 의식해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의 옳고 그름과 선거에 미칠 영향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투기꾼들은 폭락하는 편도열차를 타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의 중요한 점 몇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의 목적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불안해진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2018년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 가격이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하였으나 2019년 7월 첫째 주부터 24주 연속 상승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승은 누가 이끌었을까요? 먼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서울과 강남의 거래량은 2018년에 비해 최소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 거래량의 감소는 50%가 넘어 정말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에 투기꾼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최근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증가했는데요. 강남 4구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57.8%에서 63.5%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49.8%에서 56.1%로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정부에서 편법, 불법 증여, 대출 규정 미준수 등 불법 거래를 조사했는데 조사한 991건 중 편법, 불법 증여 의심 사례가 532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가 23건이 있었습니다. 즉 그동안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실수요자들에게 좌절을 안긴 것이 아니라 갭투기꾼 증거와 불법과 편법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의 목적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갭 투기꾼들을 포위해 섬멸하겠다는 작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갭 투기꾼들의 아픈 곳을 찌르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의 대출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LTV를 추가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을 LTV 40%에서 9억 원 초과분은 20%로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서울 내 9억 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35.3%로 지난해 31.9%보다 3.4포인트 늘었습니다. 여기서 소초와 강남구는 9억 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각각 92.3%, 92.1%였고 용산구 82.4%, 송파구 71.9%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9억 원 이상에 몰려있는 서초와 강남의 투기자본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판을 이미 크게 키웠는데 새로운 호구가 들어와야 손 털고 나가는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 구석으로 몰겠다는 것입니다. 구석으로 몰았다면 무엇으로 때릴까요? 바로 두 번째 카드인 세금과 법입니다. 실거주가 아닌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매수한 투기꾼과 다주택자들을 세금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다주택자들을 위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택 금액이 높고 보유주택이 많을수록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또한 2020년부터 현재 실제 가격보다 평균 70% 되는 공시가격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투기꾼들에게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주택자와 고령자의 세금 공제율을 높여 선량한 어르신과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의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70%에서 80%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9억 원이 초과하더라도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세율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LTV 하향으로 새로운 자금줄이 막히고 증가하는 세금 부담에 더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과 편법 감시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것입니다. 2019년 1월에서 9월 사이 법인 설립이 급증했는데요.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의 탈루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사 전담 인력을 만들어 불법 행위를 앞으로 계속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축소,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등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투기꾼들의 출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이 폭락할까 두려운지 이번 정책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두려운 모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의 저점을 알 수 있는 신호와 2020년에 부동산 투자에 불러올 새로운 바람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